여러분 안녕하세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시대 교체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대선 도전을 선언했습니다. 이른바 놈놈놈 대선을 얘기를 했죠. 나쁜 놈, 이상한 놈, 추한 놈이 지금 있다라고 하면서 어쨌든 새로운 정치를 펼치겠다. 이러면서 이제 대선 도전을 선언을 했습니다. 지난 4.7 재보궐선거 과정에서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 라는 이런 약속을 이제 어긴 것인데, 이번 이제 세 번째 도전입니다. 2012년 출마했다가 이제 문재인 후보와의 단일 후보 과정에서 사퇴를 했었죠, 중간에. 이러면서 그때도 한번 출사표를 던졌었고, 2017년 대선에서는 끝까지 완주를 해서 21%좀 넘는 이 득표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 도전인데 과연 완주를 할지 아니면 중간에 이른바 야권 단일화를 할지 상당히 좀 관심이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그리고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안철수 대표 이 3자의 어떤 악연 이런 것이 또 향후에 이 야권의 판도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어떤 야권 통합 과정에서 기본적인 구도 또 향후의 비전 이런 측면도 있지만 그 주요 이 움직이는 사람들 간의 관계 이런 것이 또 어떤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준석 대표와 안철수 대표의 악연은 2016년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작된다라고 봐야 되겠죠. 2016년 당시 노원병에서 두 사람이 맞붙었습니다. 그때는 안철수 대표가 이겼죠. 52.33% 득표를 했고 이준석 대표는 31.32% 득표를 해서 안철수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준석 대표가 속해 있던 이 바른정당과 안철수 대표가 속해 있던 국민의당이 중간에 합당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바른미래당이 되죠. 바른미래당이 되고 2018년 이 서울시장 안철수 대표가 출사표를 던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노원병이 비게 되고 거기서 재보궐선거를 하게 되니까 이준석 대표가 유력한 어떤 후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천 신청을 받았는데 이준석 대표 혼자만 노원병에 공천 신청을 했습니다. 아마 이준석 대표로서는 자신과 맞붙었던 안철수 대표가 서울시장으로 갔으니까 당연히 다음 지역구는 자신이 받겠다.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당 공관위가 그것을 보류를 합니다. 보류를 하면서 추가 공모를 받게 되고, 그래서 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안철수계 쪽에서 밀어서 이제 오게 되죠. 유승민계는 이준석을 밀고 안철수계는 김근식을 밀고 이런 구도가 되면서 다시 김근식, 이준석이 경선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맞습니다. 아마 이런 과정에서 굉장히 이준석 대표가 좀 마음고생이 좀 심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안철수 대표 악연 맞다. 이유는 딱 하나다. 2018년 노원병 공천 태클 때문이다. 이게 단수 신청을 했는데 그걸 안 받아주고 추가 공모를 받아서 막 이렇게 경선으로 끌고 간 이러한 부분에서 안철수 대표 측에서 자신의 공천과 관련해 태클을 걸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앙금이 지금까지도 계속 남아 있는 겁니다. 지난 6월 16일 날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 대표가 된 이후에 국민의당과의 합당과 관련된 몇 차례 만남이 있었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고 결국은 이제 합당이 무산이 됐죠. 그러면서 최근에 이준석 대표가 안철수와 결별한 지도자는 대통령이 되고 통합 위에 노력한 지도자는 고생했다라고 하면서 또 안철수 대표를 디스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선거에 나오지만 아마 완주는 안 할 것 같다. 또 이런 전망을 이준석 대표가 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안철수 대표가 또 한마디 했죠. 이준석 당 대표 임기는 사실상 끝난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선출되면 사실상 이준석 대표의 임기는 끝난 건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또
이준석 대표에게 뼈 있는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이준석, 안철수, 이준석 두 사람의 이 감정의 앙금, 이것은 아마 당분간 계속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과 안철수 대표의 관계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2011년에 안철수 대표가 처음 이 당시 오세훈 시장 사태로 치러지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려는 움직임을 본격화하죠. 그런데 사실 김종인 위원장은 그 당시 안철수 대표에게 그 보궐에 출마하지 말고 2012년 총선에 출마를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안철수 대표가 그 얘기를 듣지 않고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뛰어듭니다. 그런데 박원순 전 시장이 또 뛰어들죠. 그러면서 안철수 대표가 이제 박원순 전 시장에게 양보를 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하나 있었고, 2012년 대선에 안철수 대표가 뛰어들면서 그 과정에서 김종인, 윤여준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안철수 대표의 멘토다, 뭐 이런 언론 보도들도 나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안철수 대표가 아니, 그런 분들이 멘토라면은 제 멘토가 한 300명은 됩니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한 부분이 또 언론에 보도가 됐었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김종인 전 위원장으로서는 뭐 저 사람 왜 이래? 뭐 이런 생각을 가질 만한 그런 상황이 됐지 않나 싶습니다. 지난 4.7 재보궐선거 과정에서 안철수 대표가 서울시장 선거에 이제 뛰어들었을 때도 김종인 전 위원장이 비판을 했죠. 내가 보기에 좀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이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 서로 이른바 뭐 상황 논쟁을 펼치기도 했죠. 안철수 대표가 김종인 전 위원장 뒤에 상황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부인인 이제 김미경 명예교수를 이야기를 한 거죠. 이렇게 서로가 어떤 날선 얘기를 주고 받았습니다. 안철수 대표와 김종인 전 위원장, 그리고 이준석 대표의 이러한 어떤 악연, 이런 부분들이 또 향후에 야권 재편 과정에서 어떻게 작용을 할지, 또 대선 구도, 대선의 판과 관련해서 어떻게 작용을 할지, 아마 상당히 좀 내년 1, 2월 시점 되면 이러한 어떤 야권의 단일화 관련된 움직임이 여러 군데에서 펼쳐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때 과연 안철수 대표가 또 어떤 선택을 할지 지켜보는 것도 이번 대선을 보는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